자, 요거 볼 건데 플래시 세일은 제가 그냥 여기서 제가 플래시 세일이라고 갑자기 말씀드리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 번역이 이 뭐야 반짝 세일이라고 한 거 요게 플래시 영어로 원문에는 플래시 세일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. 뭐냐면 그냥 뭐 진짜로 그냥 상거래에서 뭐 시장을 가든 아니면 뭐 전자상거래 같은 데서 갑자기 굉장히 이렇게 계속 할인을 해주는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되게 순간적으로 잠깐 그 시점 동안만 그죠? 그다음에 뭐 선착순으로 뭐 이렇게 뭐 선착순 몇 명에게 뭐 되게 파격적인 할인을 유도해서 많은 사람이 막 들어오게 하는 거죠, 그죠? 그런 식으로 이제 마케팅 목적으로 굉장히 싸게 이제 할인을 하는 뭐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옛날 전통 시장에서도 있었지만 이제 전자상거래들이 이제 굉장히 활발해지니까 우리가 지금 수입을 하는 물품들에 대해서는 다 관세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과세를 결정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 WTO 평가 협정은 이 처음 만들어질 때는 이 전자상거래라고 하는 게 별로 없었던 시기였던 거예요. 그래서 이 관세 평가와 전자상거래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규정인 거냐라고 하는 의문 하나가 있고 이게 이제 플래시 세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전자상거래에서 보니까 굉장히 좀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어요. 갑자기 막 할인을 확 많이 하기도 하고 왜냐면 오프라인에서는 이제 모이는데 한계가 있지만 온라인에서는 이제 시간과 공간을 통해 전 세계에서 막 모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플래시 세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 관세 평가, WTO 평가 협정에서 충분히 수용 가능하겠느냐 뭐 이런 데서 이제 시작한 문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뭐 반짝 세일은 반짝 세일 중에 구매한 수입 물품에 대해서 매우 높은 할인율이 적용되는 물품에 대해서 관세 평가를 해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것도 다 동의를 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중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. 뭐 반짝 세일은 뭐 이렇게 단기간적으로 뭐 어떤 할인을 통해서 판촉 활동을 쓸 수 있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런 세일이라고 하는 게 전통 시장에서도 만들어지고 또 전자상거래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.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표현 이 WTO 평가 협정은 관세 평가를 위한 유일한 법 체계이다. 그렇기 때문에 전통 시장에서도 전자상거래에서 구입된 물품에 대해서 모두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규정이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 있어요.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전통시장에서 거래되는 물품이라고 해서 관세평가를 다르게 하고 전자상거래에서 수입되는 물품이라고 해서 관세평가를 다르게 할 여지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런 물품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는 10만원짜리 신발인데 갑자기 이 플래시 세일을 해가지고 만원에 한 10%, 90% 할인해서 10%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신발을 갑자기 팔았다. 그래서 나는 실제로 그렇게 사왔다. 그러면 아까 이제 있었던 걸로 보면 세관에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겠죠. 다른 사람들은 다 10만원에 사오는데 넌 왜 만원에 사오는 거야? 입증을 해봐.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이런 사이트에서 홍보가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내가 만원만 줬더니 만원밖에 안 줬는데 신발을 나한테 줍디다. 당연히 그 사람이 나한테 그냥 주진 않겠죠. 다 그 사람도 상업적 고려가 있었겠죠. 나도 만원이 아니었으면 안 샀을 텐데 만원이라서 샀습니다. 그죠? 그런 것들이 이제 입증이 된다면 실제로 내가 그렇게 송품장이 발행이 됐었고 실제로 그거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하고 다른 상관없이 물건이 수입됐다면 일반고 충분히 쓸 수 있겠다. 그 설명이 합리적 의심이랑 좀 다른 얘기입니다. 이 동종노조 유사물품에 대해서 일반적인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 권고 의견 2.1에서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 낮다는 이유만으로 일반고 부인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가격에 대해서 플래시 세일 물품에 대해서 일방법 적용 가능이라는 결론을 하나 내리고 있고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. 만약에 이 플래시 세일에 의한 거래 가격이 일방법 과세 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다면 예를 들면 얘와 똑같은 물품 어떤 이제 이번에는 이제 요건 일방법으로 인정이 된 거고 내가 당의 수입 물품 다른 물품을 하나를 수입을 했는데 얘가 플래시 세일로 사온 애랑 똑같은 물품 가격으로 똑같은 물품이라는 거예요. 그러면
얘를 동종동질 물품의 거래가격 기초로도 사용을 할 수 있겠느냐. 다시 말해서 이 가격을 얘한테도 그냥 가져다 쓸 수 있겠느냐. 1방법이 부인된 얘한테도 이 가격 가져다가 그냥 2방법처럼 과세가 결정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한 질문입니다. 그죠? 그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좀 뭔가 세관 입장에서는 탐탁치는 않을 거야. 요거까지는 너가 실제로 그렇게 거래를 했다면 인정을 안 해줄 수 없으니까, 그죠? 1방법 원칙에 따라서 안 해줄 수 없으니까 1방법 인정해주겠다. 근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가격은 부인됐으니까 이 가격을 그대로 가져다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 인정을 해달라고 하면은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조금 뭔가 좀 이렇게 기분이 별로 안 좋겠죠. 이건 되게 뭔가 예외적인 가격이었는데 그걸 1방법을 부인을 못해서 다른 사람도 그걸 또 쓰겠다고 한다. 그건 좀 이제 뭐 심적으로 별로 안 좋을 텐데, 우리 관세평가 논리적으로만 봤을 때는 뭐 그 예외를, 관세평가는 별로 예외가 없는 규정이거든요. 뭔가 통일적으로 다 쓰고 싶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플래시 세일이라고 해서 2방법에, 우리 2방법에서는 가격을 가지고 판단하는 요소는 오히려 판단하지 말라고 했었잖아요. 그죠? 물품적인 특성이 있고, 그 다음에 뭐 생산국이 동일하고, 선적일이 동일하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2방법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라고 해서 플래시 세일이라고 해서 인정받는 그 가격은 2방법 못 쓰겠다라고 하면 너무 좀 뭔가 좀 마음에는 안 들지만 치사한 것 같으니까 그거는 이제 인정을 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협정에서 권고의견 23.1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인데, 이게 이제 핵심인데, 반짝 세일 중에 구입한 수입 물품이 정의에 부합하고 이상방법의 요건에도 사용이 된다면 2방법, 3방법에서 말하는 거래가격 목적으로도 당연히 사용할 수가 있겠다라고 해서 이 가격을 2방법 적용이 가능하겠다. 이렇게 규정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